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르신들께서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름이 되면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에어컨 사용법만 제대로 알아도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에어컨 사용 습관 3가지와 정부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24시간 에어컨을 켜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방법들이라서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여름철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에어컨 하나만 켜도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더위를 많이 타시고 건강상 에어컨을 꺼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여름철 평균 전기세가 월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는 연금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기초연금이 월 33만 원 정도인데 전기세만으로 그 절반 이상이 나가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보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만 사용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확인된 내용이라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지만 만약 추가 정보가 있다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더위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져서 열사병이나 탈수 위험이 높거든요.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더위로 인한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안 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건강을 해치면 병원비가 전기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90분 이하로 외출하실 때는 에어컨을 켜두는 것이 더 절약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켤 때 처음 5분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3배나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이때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평소에 에어컨이 시간당 1,000원의 전기를 사용한다면 다시 켤 때는 처음 5분간 3,000원어치 전기를 사용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인 거죠.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에어컨의 압축기라는 부품이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 압축기가 꺼진 상태에서 다시 작동할 때 초기 기동 전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 실험 데이터를 보면 26도로 설정된 방에서 에어컨을 끄고 1시간 후 다시 켰을 때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이를 다시 26도로 낮추는데 약 20분이 걸렸다고 해요. 이 20분 동안 소모된 전력이 평상시 2시간 동안 소모되는 전력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꺼야 하냐고 물으실 텐데 90분 이상 외출하실 때만 끄시면 됩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시거나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시는 정도의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시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외출하시거나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만 끄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외출할 때 온도를 1에서 2도 정도 높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26도로 설정하고 계시다면 외출할 때는 28도로 올려두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도 다시 돌아왔을 때 빠르게 원하는 온도로 낮출 수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절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로 하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실제로는 제습과 냉방의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제습 모드도 결국 에어컨 압축기를 돌려서
습기를 제거하는 거라서 전기를 비슷하게 사용하거든요. 오히려 제습 모드가 더 오래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습 모드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면 실내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습기를 응축시킨 다음 그 공기를 다시 데워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냉각과 가열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결코 적지 않은 거죠. 그럼 제습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하냐고 물으실 텐데 올바른 활용법이 있어요. 냉방 모드로 한두 시간 정도 돌린 다음에 제습 모드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온도는 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습도만 조절할 수 있어서 체감 온도가 더 시원해져요. 습도와 체감 온도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더 덥게 느껴지고 습도가 낮으면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온도가 28도이고 습도가 40%인 환경은 온도가 26도이고 습도가 70%인 환경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온도는 27에서 28도 정도로 높게 설정해도 습도가 낮으면 26도만큼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기세도 절약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제습 모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오래 사용하면 실내가 너무 건조해져서 목이 마르거나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인데 제습 모드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람 방향을 아래로 설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시원한 바람이 직접 몸에 닿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해서 바람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바람은 반드시 위쪽, 즉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설정하셔야 해요. 이게 물리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천장으로 보내면 차가운 공기가 천장에 닿아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져요. 반대로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일부분만 시원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더워서 에어컨이 계속 강하게 돌아가게 되죠.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보낼 때는 바람이 닿는 부분만 급격히 차가워지고 그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 깔리면서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에어컨 온도 센서가 있는 부분은 여전히 더워서 에어컨이 계속 강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반면 바람을 위로 보내면 차가운 공기가 천장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요. 이렇게 되면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같은 전력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냉방할 수 있어요.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같은 조건에서 바람 방향만 바꿔도 월 전기세가 56,000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바람을 위로 보내면 직접적인 찬바람이 몸에 닿지 않아서 냉방병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어르신들은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관절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이런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오토 모드 또는 AI 모드라는 건데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려요.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을 켤 때 냉방 모드로 온도만 설정하고 끝내시는데 오토 모드나 AI 모드를 사용하시면 전기세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면 설정한 온도에 도달한 후에 자동으로 전력 소모를 조절해줘요. 예를 들어 26도로 설정했다면 처음에는 강하게 돌아가서 26도까지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는 26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사용하는 거죠. 오토 모드의 작동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실내외 온도 차이, 습도, 인체의 감지, 시간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운전 패턴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돌리고 사람이 적을 때는 약하게 돌리는 식으로 조절하는 거죠. 또한 오토 모드는 학습 기능도 있어요.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언제 집에 있고 언제 외출하는지, 어떤 온도를 선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해줘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일일이 조절하지 않아도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 전기세 비교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일반 냉방 모드로 한 달 사용하면 93,000원 정도 나오는데 오토 모드로 사용하면 57,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월 36,000원, 여름 3개월이면 1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계속 같은 강도로 돌아가는 반면 오토 모드는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약하게 돌아가거나 잠시 멈췄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오토 모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 30분간은 온도 조절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 동안 AI가 방의 크기, 단열 상태, 외부 온도 등을 학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 온도를 자꾸 바꾸시면 AI가 제대로 학습을 못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오토 모드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며칠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AI가 집의 특성과 사용자의 패턴을 완전히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말 똑똑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햇빛 차단이에요.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이라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반드시 쳐두셔야 해요. 실제로 햇빛을 차단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실내 온도가 최대 3.5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세가 7% 정도 절약되는데 3.5도면 얼마나 큰 절약인지 아시겠죠? 햇빛 차단의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열이 실내 온도를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이에요. 특히 서쪽이나 남쪽 창문은 오후에 강한 햇빛을 받아서 실내 온도를 급격히 올려요. 이때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면 이런 열 유입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선택하실 때는 흰색이나 연한색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어두운 색은 열을 흡수해서 오히려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은색이나 흰색 계열의 차열 커튼을 사용하시면 햇빛 반사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또한 창문에 차열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차열 필름은 햇빛은 차단하면서도 실내가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한번 붙이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이에요. 실외기 주변 환경도 중요해요.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식물을 너무 가까이 두면 열 배출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에어컨 효율이 떨어져요. 실외기 주변은 최소 50cm 이상 공간을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외기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실외기 온도가 높아지면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전력 소모가 증가하거든요. 다만 차양막을 설치할 때는 공기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필터 관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에요. 에어컨 필터는 2주마다 1회씩 청소해 주셔야 해요. 필터가 더러우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에어컨이 더 강하게 돌아가야 해요. 그러면 전력 소모가 두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필터를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월 7만 원 이상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필터가 더러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면 공기 중에 먼지, 털, 꽃가루 등이 필터에 쌓이면서 공기 통로를 막게 돼요. 그러면 같은 양의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마치 코가 막혔을 때 숨쉬기가 힘든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필터 청소 방법도 간단해요. 에어컨을 끄고 필터를 빼낸 다음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돼요. 뜨거운 물은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찬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필터 청소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필터를 빼낼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하세요. 둘째, 필터를 세게 비비거나 솔로 문지르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셋째,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로 끼우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말려주세요. 필터 교체 시기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필터는 소모품이라서
2, 3년마다는 교체해 주셔야 해요. 필터가 너무 오래되면 청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이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정말 큰 혜택이에요.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는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전기세, 가스비, 연탄비, 등유비 등을 낼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 저소득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 때문에 냉난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위나 추위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해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되실 거예요. 소득이 낮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들이 주요 대상이거든요.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대상이 되고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되고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때 준비하실 서류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소득 증명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나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만약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발급받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면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어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절약 방법들과 함께 활용하시면 24시간 에어컨을 켜도 부담 없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 전기세나 가스비를 낼 때 이 카드로 결제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이나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실제로 이 모든 방법들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70세 박할머니는 작년 여름에 에어컨 전기세가 월 15만 원씩 나왔는데 올해는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월 7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김할머니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작년에는 에어컨을 24도로 설정하고 외출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바람 방향도 아래로 설정해서 직접 바람을 맞으셨고요. 올해는 오토 모드를 사용하고 외출할 때는 켜두고 바람 방향을 위로 설정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필터 청소도 2주마다 꼼꼼히 하셨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73세 박할아버지가 오토 모드를 사용하고 필터 청소를 꼼꼼히 했더니 전기세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아서 여름철 냉방비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박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오토 모드가 뭔지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분이 알려주셔서 사용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 하시네요.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니까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아서 정말 편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절약 방법들의 취지가 뭐냐면 어르신들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더위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열사병이나 탈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시면 안 되는데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열사병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안 켰다거나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이유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부담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도 있어요. 에어컨 온도는 26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도 좋지 않거든요. 실외 온도와 5에서 6도 차이 나게 설정하시는 게 적당해요.
온도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5에서 7도 정도일 때 인체가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고 해요.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실내외를 오갈 때 몸에 부담이 되고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에어컨으로 차가운 공기를 만들고 선풍기로 순환시키면 더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어요.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에어컨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선풍기는 벽을 향하게 해서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방 전체에 차가운 공기가 고르게 퍼져서 같은 전력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냉방할 수 있어요. 선풍기의 전력 소모량은 에어컨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도 전기세 부담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에어컨 설정 온도를 1에서 2도 높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세가 절약돼요. 밤에 주무실 때는 수면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면 모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를 조금씩 올려주는 기능인데 사람이 잠들면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고려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기세도 절약하면서 건강한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수면 모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 처음 1시간은 설정 온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 1시간은 1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2도 올려서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6도로 설정하면 1시간 후에는 27도, 2시간 후에는 28도로 자동 조절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잠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같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 오히려 너무 춥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타이머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한두 시간 전에 에어컨이 꺼지도록 설정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되니까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해요.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질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10분씩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환기할 때는 에어컨을 잠시 끄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세요. 환기 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각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오래 하면 실내 온도가 다시 올라가서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돼요. 습도 조절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실내 습도가 너무 낮으면 목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예요.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가습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는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에어컨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필터 청소는 2주마다 하시면 되지만 내부 청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아요. 내부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에어컨 내부 청소 비용은 보통 벽걸이 7만 원 스탠드 10만 원 2개 세트로 15만 원 정도인데 4월 정도에 미리 예약을 해두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청소해 주세요. 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어컨 수명도 늘어나고 전기세도 절약되니까 경제적이에요. 정리하면 외출 시 1시간 반 이하면 에어컨을 켜두고 제습 모드는 냉방 후에 사용하며 바람은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토 모드를 활용하시면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여기에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까지 활용하시면 여름철 냉방비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 절약 효과를 직접 확인하시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기세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에어컨 설정 방법이나 필터 청소 방법 등을 한번 배워두시면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전 수칙도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을 청소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하세요. 그리고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 부분을 만지지 마세요. 만약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를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